어제도 이 천일선 검정색 라인을 깨지 않고 자세히 보시면 정확히 밑꼬리가 천일선에 닿으면서 막판에 반등을 해주었다. 그리고 오늘 양봉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8일 수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로 동영상 저장 꼭 해두시고 장 시작하기 전과 장 시작하고 나서 영상 꼭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담아가야 할 종목이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죠? 누구나 알고 누구나 인정하는 메이저 주식들로 모아가는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하지만 어느 위치에서 주식을 더 담을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식을 담게 된다면 보통 남들보다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전 세계의 돈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개미털기 같은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한국 시장보다 차트가 훨씬 정직합니다. 그래서 꼭 차트 분석이 필요하고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편안하게 본업보다 더 큰 수입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제발 나는 장기 투자니까 아무 때나 주식을 사거나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같은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알고 가는 건 수익률에서 천지차이입니다. 복리에 복리를 더해 더 빠르게 본인의 목표 수익에 도달하게 만들 테니까요. 자, 그러면 나스닥과 다우존스 지수 먼저 확인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 큰 하락이 나오면서 많이들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밑꼬리를 달면서 다시 양봉으로 만들어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로 어제 장 초반에 떨어졌던 걸 장 막판으로 가면서 다시 끌어올린 상황이었죠. 어제 하락을 뉴스에서 찾아보자면, 자, 첫 번째로 후티 반군의 미국 선박 공격이 또 한 번 이루어졌죠. 그래서 미국이 미사일로 다시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후티 반군, 그러니까 이란 쪽과 미국의 상황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최근에 미국의 견고한 소비에 금리 인하가 좀 멀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미국 금리 인하가 조금 멀어지는 것 뿐이지 다시 금리 인상을 한다던가 그러진 않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 연기 이런 이슈보다는 미국과 이란의 이슈가, 즉 중동의 이슈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중동의 문제가 더 커지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지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제가 21년도에 쓰리봉을 한 번에 넘지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조정은 이 전전 고점대 저항 라인이었던 이 가격대까지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히 여기서 지지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또한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을 깨지 않고 밑꼬리만 터치하고 다시 양봉으로 올리는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우존스는 21선, 노란색 선 21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약 0.6%가량의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 추가 하락은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을 정확히 찍고 장 막판에 다시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존스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은 조정을 하면서 상승 추세로 올라왔기 때문에 나스닥은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우존스는 큰 조정 없이 한 번에 상승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21선을 깨면서 조정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정은 1차적으로 이 검정색 라인, 첫 번째 검정색 라인까지 하락할 수 있고, 만약 이 지지 라인이 깨진다면 두 번째 검정색 라인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폭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아시고 시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종목들 보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조정은 이 전전 고점대와 전고점대 저항 라인대인 이 가격에서 지지유 반등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QQQ 어제도 이 상승 추세를 벗어나지 않고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의 밑꼬리만 터치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상승 추세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을 깨는지 안 깨는지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도 제가 이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조정은 전정 고점대의 저항 라인대와 전고점 저항 라인대 이 가격대 부근을 지지하고 반등 해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SOXL을 한 번 더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후 약 1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지금 SOXL은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또한 이 상승 추세 하단에서 밑꼬리 달면서 다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따라서 XOXL도 여전히 상승 추세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제가 이 노란색 선 21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다. 그 후 지금 일주일 넘게 하락을 해오면서 그 하락은 갈색선 121선과 초록색선 61선까지 내려올 수 있을 거니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매수 타점이라 생각하고 TMF를 모아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약 2주간 열심히 제가 표시해둔 이 부분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지지 후 반등을 한다면 제가 매수 신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면 저희랑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제가 완만한 상승 추세에서 급격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급격한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상승이 나오니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이만큼의 하락폭이 생기게 되니 저 같은 경우는 인텔을 좀 덜어가면서 다시 매수 타점에 왔을 때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 보고 다시 모아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같은 경우 이 상승 추세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 그 부분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도 이 부분을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린 후 약 2주 동안 1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인텔보다 AMD가 훨씬 강하다. 그래서 AMD를 더 많이 모아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MD 어제도 1.1%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의 상단에서도 아직 힘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에서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할 경우 다시 한번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매수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 매수 타점 저랑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이 전고점의 상단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하고 박스권을 약 2달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쌍바닥 패턴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을 뚫게 되었죠. 이 박스권을 뚫으면서 이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후 약 5일간의 연속적인 상승을 나와주면서 지금 또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박스권 상단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저는 이 박스권의 이 상단 검정색 라인대 가격대로 치자면 382달러를 뚫고 내려온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덜어가고 다시 한 번에 매수 타점을 잡을 생각입니다. 지금 382달러 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보유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제가 이 깃발 형태로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를 모아갈 수 있는 하나의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드린 후 지금 약 1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제가 계속적인 저항대 라인인 500달러를 넘게 된다면 큰 상승 추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어제도 밑골이 다시 달면서 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엔비디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엔비디아 아직 못 담으신 분들은 조정을 줄 때 제가 지지율 반등하는 거 보고 또 매수 신호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꾸준히 보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제가 이 쌍봉 나오면서 이만큼의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 하락은 갈색선 121선과 초록색선 61선 부근에서 1차적으로 지지를 해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일주일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약 쌍바닥 패턴이 나오면서 상승을 보여준다면은 이 부분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빨간색선 241선과 파란색선 481선까지의 하락폭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니 아직 애플 못 들어가신 분들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그러면 하락해서 이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담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 부근에서 모아간 상황이고 2차적으로 이 부근에서 모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지금 신규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또 매수 신호 드릴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 제가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 하단에서는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도 하단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린 후 약 4일 동안 상승을 보여주었죠. 알파벳 못 들어가신 분들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또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제가 매수 타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면 알파벳도 한 번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이 부근에서 상승을 나와준다면 저는 매수 타점이라 생각하고 테슬라를 모아간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어떻게 됐죠? 상승이 나와주지 않았고 어제 약 3.6%가량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종가에는 조금 끌어올리면서 마이너스 2.45%가량으로 마감하게 되었죠. 하지만 어제도 이 천일선 검정색 라인을 깨지 않고 자세히 보시면 정확히 밑꼬리가 천일선에 닿으면서 막판에 반등을 해주었다. 그리고 오늘 양봉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천일선을 가격대로 말씀드리면은 210달러를 만약 테슬라가 깬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테슬라 천일선 지지해주고 반등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봉으로 반등해주는 거 보고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어제도 매수 타점은 아니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이 천일선 제가 말씀드린 210달러를 깨는지 안 깨는지 한번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TZA 보도록 하겠습니다. TZA 같은 경우 지지 후 반등, 지지 후 반등 이 부분에서도 지지 후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최저점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 약 1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이 부분이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저 또한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매수를 진행하였죠. TZA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들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금이라도 힘이 없을 경우 TZA는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버스 종목들은 모아가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가 조금 불안할 때 해지용으로 계좌 방어용으로 그때그때마다 수익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린 후 지금 약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어제도 약 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음봉으로 마감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제가 매물대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만큼의 매물대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서 아이온큐는 새로운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하락 추세는 이 빨간색 선 241선과 파란색 48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 부분을 향해 꾸준히 2주 연속으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을 한다면은 제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영상 꾸준히 보시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매수 타점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리얼티 인컴 티커 스펠링 O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제가 21선 노란색 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깨는지 유심히 보시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어제 21선을 깨고 내려오게 되었죠. 주식에서 21선은 생명선입니다. 21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연출될 수 있으니 21선을 깨면 주식을 좀 덜어가는 생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티커 스펠링 DIS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큰 하락 추세를 마감하고 이 부분에서 지지를 만들어주면서 N자형 파동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어제 하단 부분에서 1차적으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럼 월트 디즈니는 어디가 깨지면 주식을 덜어가면 좋겠죠? 이 초록색 선 61선을 깨게 된다면 주식을 덜어가는 게 좋겠죠. 가격으로 치자면 그 부분은 약 88달러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길리어드 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GILD죠.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이 모습을 주봉으로 본다면은 더 자세히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오랜 기간 이 부분에서 지지 라인을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제가 그래서 이 N자형 파동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1차적으로 모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21선까지는 좀 조정을 주고 가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1차적인 매수만 들어간 상황인데 지금 계속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수 있었겠죠. 다음으로 니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는 큰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하락 추세를 마감하기 위해선 초록색 선 61선 위에서 2주간의 지지 라인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니콜라는 아직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니콜라의 지금 최저점이 0.52달러입니다. 만약 니콜라가 0.52달러를 깨고 내려간다면 더 큰 하락 추세가 하나 더 만들어질 수 있겠죠. 다음으로 루시드 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그룹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루시드 그룹 여전히 큰 추세로 봤을 때 하락 추세고, 루시드 그룹도 초록색 선 61선 위에서 2주간 지지해주고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루시드 그룹 절대 안 들어갑니다. 또한 최저 가격대를 깨게 된다면 하나의 더 큰 하락 추세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최저점을 깬 루시드 그룹은 지금도 한 번에 더 큰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보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은 이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 어김없이 하락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 부근에서 보잉을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 이만큼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까지 지금 다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잉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면 되겠죠. 다음으로 화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화이자는 제가 큰 추세로 봤을 때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화이자 또한 초록색 선 61선 위에서 2주간의 지지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로 좀 일주일간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화이자 신규 매수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다는 단 한 문장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